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페어 세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특징들에 대한 소개와 그 엔비디아 RTX 쿼드로 GPU에 대해서 그 라인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전 세대 대비 성능 비교, 그리고 이 고객들이 쿼드로 엔터프라이즈와 콘슈머 GPU를 비교하는 것 외에도 이 쿼드로 정품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 시스템즈에서는 이 쿼드로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그레이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리더스 시스템즈 쿼드로 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아키텍처의 이제 진화 과정을 보면은 케플러,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GPU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싱크 카드 기능이 제공됐고, 파스칼 이후부터는 이제 VR 기능이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링을 거치면서 이제 RT 코어가 이제 생겨났고, 이 RT 코어로 인해서 좀 더 심화된 시각화 작업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제 튜링에서 이제 암페로 넘어가면서 이제 세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RT 코어도 2세대로 바뀌고 텐서 코어도 3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능이 극대화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파스칼에서 튜링 할 때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때 RT 코어도 나오고 텐서 코어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은 튜링 세대에서 이제 2세대 암페어 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실제 SM도 이제 성능이 2.7배 늘어났고, RT 코어도 성능이 1.7배, 그리고 텐서 코어도 성능이 2.7배 늘어날 정도로 전체적으로 튜링에 비해서 암페어 세대는 이제 성능에 좀 더 중점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특징이 기존 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튜링에 비해서 FP64에 관련된 이제 텐서 코어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텐서 코어는 이제 딥러닝 연산과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고, 기존에는 FP16 같은 부분에서만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암페어로 넘어가면서 FP64 같은 HPC 기능에서도 텐서 코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 TF32와 B플로 16이라고 이제 좀 더 딥러닝 특화된 연산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새로운 텐서 코어 기능을 지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시티 기능인데, 이것도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옛날에 젠가라는 놀이가 있는데, 나무 막대기를 쌓아놓고 거기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빼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에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게임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스파시티도 요 나무 자료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딥러닝 연산을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스파시티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전 기능에 대해서 2배, 그리고 이제 TF32나 인트8 연산에서 텐서 코어 기능까지 사용하고 스파시티 기능까지 사용하면 최대 V100 대비 20배까지 성능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성은 유지한 채로, 그렇죠. 쓸데없는 데이터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좀 중요하지 네. 않은 데이터는 좀 제거하고 성능 올리는 데이터가 거죠. 많을수록 그만큼 연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맞습니다.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RTX 이제 라인업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기존에 RTX 8000부터 P400까지 있었다면은 이제 A6000, 5000, 4000 이게 새로 나왔고, 이제 T1000, T600 그리고 T400 이렇게 라인업이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뒤에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A는 암페어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에 T는 튜링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새로운 GPU에 관련돼서만 얘기해 보면은 T1000이나 T600, T400 같은 경우에는 텐서코어나 RT코어를 지원하지 않고 그래픽 용도로 영상 출력하는 용도로 좀 더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좀 더 고급화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RTX 4000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VLink 또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RTX 5000 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능을 보시면은 RTX A5000, A4000, A6000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들이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 좀 더 고급화된 작업 그리고 큰 모델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것들의 성능이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에너지나 그런 분야에서 만약에 지진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3D로 지형을 모형을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좀 더 큰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GPU의 성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RTX A5000의 성능을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면은 기존에 P5000을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CAD 부분에서 60%, 데이터 콘텐츠 제작에서도 70%, 렌더링에서 6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GPU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RTX A6000을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RTX 튜링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5000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고객들도 만약에 이게 많은 GPU를 사용하는 작업이다, 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것을 가지고 디자인한다, 그럴 때는 이 30%도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에게는 이제 이 RTX A6000이 필요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RTX A5000끼리나 아니면 A4000끼리에 비교해서도 이렇게 무거운 작업들을 많이 했을 때 데이터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엔비디아 코리아 정품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코리아 정품을 안 사고 이제 그레이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유통 과정이 이제 불투명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코리아 정품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인증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레이 제품은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이런 정품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AS나 그런 부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떤 그레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이것들을 떼내 가지고 그 장비에서 떼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워런티나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고, 보통은 1년 정도 한다고 보면은 저희는 3년 정도 워런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또 저희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신속한 AS 처리인데, 이 쿼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포스와 달리 누구한테 딱히 뭘 물어볼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싱크2나 아니면 모자이크 기능 같은 그런 기능들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레이 제품은 소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해외에서 보통 많이 출처가 박히는데, 이게 어디서 이게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들여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판매처가 이걸 교환해주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 판매처가 없거나 그러면은 이게 AS가 어렵고, 또 판매처가 있다고 해도 이 그레이 제품이 유통 단계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쿼드로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쿼드로 센터에서는 이런 쿼드로 관련된 기술 지원 문의와 정품 인증을 할 수 있고, 다이렉트로 엔비디아 코리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고객 문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쿼드로 정품 인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여기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고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그 추첨자에 한해서 던킨 도넛 1만 원을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